(2021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조동현 사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정치의 재물이 된 군인,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군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늘 부제를 뽑았습니다. 김천에서 발행되는 김천일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12월 6일자, 오늘자입니다. 오피니언란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제이 이야기, 상당히 심금을 울리는 글이 실렸습니다. 조동현 씨는 부산에 있는 부일외고를 졸업했는데 그 부일외고에 국제부장을 하신 선생님 박민영 씨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입니다. 그 여중생은 본래 서울 아이였다. 여러 중학교를 전전했는데 부산의 Y 여중은 그녀가 7번째로 간 중학교였다. Y 여중 교사들은 부일외고 교감과 입학부장에게 한 목소리로 3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선발할 것을 추천했다. 이런 게 눈에 확 띕니다. 작은 체구의 여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교 생활을 모험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 그리고 제3기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본래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은사의 조언으로 학비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도 보장되는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다. 은사의 권위였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육사에 진학하고 난 다음 육사 교수 한 분이 연락을 해왔다. 이 여생도가 고교 시절 영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다. 하도 영어 실력이 출중해서 공부 방법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녀를 아는 선생님이 답변을 했죠. 자판기 커피로 영어 공부했습니다.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찾아가서 열심히 습득을 했답니다. 이렇게 육사에서 영어를 잘했던 학생은 인관 후에 육군본부 등에서 영어 통역, 영어 브리핑, 영어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재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하버드로도 유학을 갔다 그랬습니다. 하버드로 떠나기 직전 국제교육부장이었던 이 필자 박민영 교사께서 이 조동현 씨에게 모교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3기 졸업생 조아무개가 특강을 온다고 공지하자 업무상 관련 없는 교사들도 대부분 내려와 참석했다. 성황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강연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하려다가 이 조동현 씨가 전날 이 모교를 와서 학교 운동장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교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밝혔듯이 시사인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하버드 갔다 온 다음이죠. 전문가로서 자기 경험을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설명한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박민영 선생님은 부산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조동현 씨 사례를 거론했다. 자주 이야기했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은 반응이 나왔고요. 학부모들도 인상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조동현 씨가 군대를 나오고 교수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교사는 그녀를 영입한 대선 후보 캠프와 정당은 자신들이 취약 지점을 보완하는 이미지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네, 정확하게 봤죠. 그리고 나서 아주 상당히 난도질을 당하게 되죠. 그는 이 박민영 교사님은 조동현 씨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의사들을 만난 덕분에 개인의 호의에 기대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자신과 달리 우리 국가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토대를 제공해 주도록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정치, 이게 무슨 뭐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가장 살벌한 대선판에 뛰어든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사생결단으로 맞붙는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간 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본인의 사생활까지 다 공개돼 버렸죠. 그 과정에서 묘고 교사들은 탄식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었다. 동현이 불쌍해서 어떻게 누가 한마디 내뱉으면 주변이 숙연해질 뿐이었다. 그는 이미 사지가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백기를 들지 않았는가. 한 인간 존재가 그의 삶과 진실을 부정당하고 전 국민 앞에서 부당하게 사생활이 난도질 당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박민영 교사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조동현에 대해 그리 함부로 말해도 좋을 만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많은 분을 실망시켰다며 사과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조동현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글이었고요. 한번 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강영석 변호사, 이 사건을 터뜨렸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전날 조동현 씨가 민주당 측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입장문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강 변호사가 조동현님 성폭 행범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 이렇게 비껴버렸습니다. 이 가세연하고 강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는가. 그리고 이 법률지원단 부단장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를 향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 기자들이 잘 쓰는 말인데 변호사가 했네요. 변호사가 바보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황상 말이 안 되는데 당사자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12월 5일 날 조동현 씨가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때 이 양태정 변호사는 이 입장문을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상의를 한 끝에 어떻게 했다. 와, 이 입장문을 밝힐 때 자녀들하고 상의를 했다. 뭐 말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조동현 씨 사건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양태정 변호사가 밝힌 입장문을 한번 봤습니다. 전문을 다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대목 보겠습니다. 양태정 씨가 발표했는데 주어는 조동현이 아니고 양태정입니다. 그래서 간전문이 돼버렸습니다. 조동현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과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야, 끝까지 조동현 씨는 이용당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조동현 씨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힘들 건데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받아버렸네요. 민주당이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조동현 편을 들어주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동현 씨는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양 변호사가 밝혔고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신고를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아이를 키우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고 그렇네요, 이거. 그리고 뒤에 가서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동현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조동현이고 사과를 받는 주체는 민주당도 있고 송영길 민주당, 이재명도 있고
국민도 있고 뭐 좀 뒤죽박죽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조동현 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더 현명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조동현 씨를 이용한 민주당의 입장문이죠. 처음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책임은 조동현 씨한테 있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차라리 조동현 씨 스스로가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았을 거란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에는 뭐 아이에 대한 보호를 거론해 있는데 성폭력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 아이는 이미 뭐 가세현에서 이것저것 다 공개하긴 했지만 이제 뭐가 됩니까? 공당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도 되나요? 양태정 변호사, 그 강영석 변호사가 한 말 제가 동의는 안 하지만 양태정 씨도 변호사인데 이 정도 판단력이 없나? 그리고 저는 부인여고 교사께서 한때 이제 조동현 씨를 불러서 강연을 한 인연도 있고 해서 신금을 울리는 글을 쓴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부일외교도 부일외교지만 지금 큰일 난 학교가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저는 사관학교하고 특목고인이 외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사관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저는 사관학교 기본적으로 없애자는 주의자입니다. 제가 군을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교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엘리트들이 안 왔기 때문에 학비를 주고 용돈까지 뭐 87만원, 90만원 주나요? 그렇게 하면서 매달 주면서 키워왔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엘리트가 넘치거든요. 그리고 군도 매우 좋은 직장입니다. 저는 자주 비교하는 게 국정원의 대졸자가 가는 뭐 요즘 대졸로 한정은 안 하지만 7급 직원 뽑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이죠. 서울대도 있고 연고대도 있고 외국어 대학도 있고 그런 친구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각 정보 분야에 투입해가지고 한 3년 지나면 잘합니다. 한 5년차 지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랐죠. 정보 업무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목숨 걸어야 되고 애국심도 있어야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사관학교에서 뭐 군사교육 또 뭐 국가관 교육 안 해도 일반 대학 졸업한 사람들 제대로 1년 교육시켜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훨씬 국가도 비용 적게 들고 더 훨씬 좋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ROTC 제도, ROTC를 지방대학은 막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ROTC 모집이 안 돼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데는 정원을 못 채웁니다. 왜냐하면 병사 복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안 들어오고 좋은 친구들은. 반대로 좀 성적이 낮은 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업 기회라서 서로 RT를 하려고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장교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사관학교만 따로 사관학교 뽑아봐야 200명, 300명 뽑아서 뭐 그 친구 위주로 군을 하나이처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일반 대학 전체에 땅 열어놓고 한다 그러면 훨씬 좋은 자원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육사를 유지하고 해사 공사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뭐냐라는 게 저희 의문점입니다. 과연 군인답게 키우느냐? 저는 일본 방위대학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방위대학이 옛날에 별로 실력 없는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 아닙니다, 일본에서. 근데 거기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상당히 터프하게 시키더만요. 내가 일본 자위대 약한 줄 알았더니 야, 막 그냥 박치기 하고 들어가더만요. 무인답게 키우더라고요. 제가 가끔 사관학교 가서 이렇게 보는데 특히 육사는 가끔 가는데 꼭 고등학교 같아요. 야리야리한 학생들 위주로. 진짜 사관학교 나와서 육사혼이 있는지 저는 의심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서 더 강한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동현 씨가 소령에서 뭐 끝난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의무복무만 뭐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관학교 나와서 인생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동현 씨는 뭐 결혼 생활 뭐 그랬다 치고 군 생활 그랬다 치고 근데 정치까지 갔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이쯤 하게 되면은 육사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육사가 뭐가 교육이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껍핏하면 육사가 위주가 최고고 뭐 해사 공사는 지방대학이니까 상대도 안 된다고 육사 사람들 폼 잡고 뭐 별만 달면 해군 공군 장성들은 뭐 상대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지 이런 사태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모교를. 그리고 여기다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처럼 일반 대학 때는 내가 내 돈 대고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는 국가가 돈을 들이는 학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는 참 비정합니다. 이 송영길 씨는 자기 여동생이 같이 하버드를 나왔죠. 조동현 씨랑. 그래서 뭐 조동현 씨를 영입했는지 모르지만 인격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누가? 조동현 씨가. 라고 하면서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사퇴하는 걸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는 뭐 막 막아줄 것 같더니만 이런 식으로 쓱 돌려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처음 영입할 때는 아주 좋은 인재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가세현하고 강 변호사 김세희 씨를 뭐 무슨 법입니까? 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뭐 이런 걸로 고발했는데 이거 이제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뭐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고 정치권은 휙 떠납니다. 저는 왜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군인, 더구나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 정치에 이용당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동현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야가, 특히 여당이 민생정치 쪽으로 확 포변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요즘 이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 민생 소생 공약 1호를 뭐 제시하고 그럽니다.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완전히 보상해야 된다.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거는 쥐꼬리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재명 씨 말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당이 아바타처럼 행정부를 움직여 왔는데 그게 잘 안 따라오면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마구 이렇게 비판하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지금 참 희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 다시 정훈교육 다시 하자는 겁니다. 왜? 저는 군은 정치에 중립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이 정치에 중립하라는 거를 정치에 종속되고 정치에 충성하라고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국가를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정치에 중립하라고 하니까 공산당도 당이죠.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죠. 유럽에도 공산당이 있죠. 정치에 중립한다 그래서 공산당에 대해서도 공산당 움직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산당이 오면 때려 부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당이 제1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유사 공산주의자인 주사파가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그런 정당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군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혼이 없는 군대가 된 거예요. 정치 중립하라 그러니까 공산당에까지 중립으로 나가고 그 공산당의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군대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6.25 때는 적이었는데 공산당이. 군이 정치 중립은요, 국가를 바라보러 가라는 거지 끝까지 정치로부터 무관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를 가장 첨예하게 실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입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장교들이 뭐 나이 들어서 연관 뭐 장성 지낸 다음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젊은 장교들이 군을 떠나가지고 정치에 가는 거는 참 아무리 봐도 이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인들을 만나보면요, 우리 군의 병폐 중에 병폐가 뭔가 하면 연줄 잡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군을 만나서 보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젊은 장교들이 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줄을 대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 배웠어요. 물론 사회에도 줄이 중요합니다. 동아일보에서도 뭐 항맥에 따라 무슨 라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잡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잡아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항맥이나 치맥 안 만들게 하려고 굉장히 경영진이 애를 씁니다. 군에서는 옛날에 하나회란 걸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사회의 나쁜 점만 배워가지고 자꾸 연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발탁이 된다고, 기회가 온다고 봐서 그런지. 굉장히 순진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이 정치에 이용을 당하고 정치 재물이 돼버렸습니다. 조동현 씨가 아주 최대의 피해자가 돼버렸죠. 뭐 본인의 이력은 뭐든지 모르지만 조용히 교수로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다 밝혀지고 아이들까지도 참 어렵게 돼버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군에 대해서는 질타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일외교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관학교 나오신 분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조동현 씨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드러낸 것도 없고요. 참 이게 정 떨어지는 군대입니다. 육사 나오신 분들 많을 거고 해사 공사도 있을 텐데 한번 모교교육 다시 한번 보시고요. 대한민국 군이 정원교육이 얼마나 엉망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작전평가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쟁 대비하는 거니까 사실상 노는 거고, 정운교육, 제 이름이 정운이라서 친구들이 뭐 정운장교로 불러주는데 정운은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적하고 싸우고 언론하고 싸우는데 정운이 제일 약하죠. 이 정운을 망친 게 뭐예요? 정치권들이 들어가서 정치중기 팔아, 정치식 팔아.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이 와도 격려하는 이런 군대로 만들어놨잖아요. 찍소리도 못하는, 충성만 하는 군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육사 나오신 분들 조동현 사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